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 비뇨의학과의 박민구라고 합니다. 전립선의 이제 위치 자체가 방광하고 요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호두만한 기관인데요. 전립선 내부로 소변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에 수축하면 거기서 나온 소변 전립선 요도를 통해서 요도로 이제 배출이 되는 기관이 되겠고요. 이 전립선은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립선 내부에 있는 전립선 조직이 증식을 하면서 전립선 전체적인 크기도 커지지만 그 전립선 내부의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두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남성 호르몬, 이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세포 내에서 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이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변화가 되게 되고요.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세포에 있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전립선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또 증가하거든요. 나이가 들게 되면 결국 이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수가 증가하거나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활성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어떤 비율이 좀 변화하게 되는데 이 증가된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또한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숫자와 활성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내부에서는 이 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 수치는 떨어질지라도 전립선 내부의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 레벨은 떨어지지만 이 전립선 증식은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을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뭐 당뇨라든지 비만, 고지혈증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결국 전립선 세포 내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보통 한 40대 뭐 중후반부터 시작을 하고 보통 이제 50대 때부터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나타나고요.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하부 요로 증상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방광 쪽에서 기인하는 쪽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나이가 이제 40대 중후반 이후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게 되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요폐색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전립선이 커지다 보면 이 방광을 압박을 하고 방광 점막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방광 근육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장 증상, 즉 빈뇨, 절박뇨, 절박요실금, 야간뇨와 같은 증상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이후에 50대 접어들면서 이렇게 소변 줄기가 많이 약한 것 같다, 잔뇨감이 많다, 그런 이제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밤에 자다가 자꾸 한두 번 화장실을 가려고 자꾸 깨게 된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이제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약물적 치료는 비교적 전립선 크기가 많이 크지 않고 증상이 이제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에서 처음 우리가 치료 방법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요도를 확장시켜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방광의 자극 증상을 줄여서 어떤 빈뇨, 절박뇨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약물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의 증식을 일으키게 하는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투약함으로써 전립선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혹은 약의 부작용이 심하거나
혹은 이 전립선이 너무 커가지고 약물 치료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URP라고 하는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홀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시경적 치료법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이제 좋은 배뇨 증상을 가져다주는 그런 표준 치료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TURP나 홀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수술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또 마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이 있고요. 또한 수술 이후에 그 상처가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후에 뭐 입원 기간이라든지 또한 퇴원 후에도 혈뇨 또는 이제 요도나 전립선의 어떤 자극 증상으로 인한 빈뇨, 절박뇨 그리고 배뇨통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서 완전히 회복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고령의 환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TURP나 홀랩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취의 위험성이라든지 또는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적 치료 방법이라고 해서 마취 시간을 굉장히 줄이고 혹은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간단한 이제 치료 방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 유로리프트 같은 방법이 그런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리줌이라는 그런 이제 내시경적 치료 방법도 그런 최소 침습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리줌 수술은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이제 한 80g 미만인 경우에 우리가 리줌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에라도 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그 시술이 다 완료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기존의 TURP나 뭐 홀랩이나 이런 수술에 비해서 수술로 인한 출혈 또는 뭐 통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고 일상으로의 어떤 회복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표준 치료법이라고 하는 TURP나 홀랩 같은 내시경적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정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성들이 이제 그런 수술을 받고 나면 정액이 배출이 안 되는 그런 불편감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제 남성들의 사정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료법으로 이제 최소 침습 치료법 중에 유로리프트와 리줌이 이제 대표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리줌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표준 전립선 치료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정 장애라든지 성기능 장애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에너지 기반 그런 전립선 치료법들과는 달리 수증기 에너지가 그 전립선 비대 조직에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전립선 캡슐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요. 이 바늘이 캡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수증기 대류를 통한 전립선 비대증 조직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캡슐 밖의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이나 요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상이라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단지 수증기 에너지가 전립선 비대증 조직에 전달되었을 때 수술 직후에 일어나는 어떤 염증 반응 그런 것들 때문에 부종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변 보는데 좀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소변줄을 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면 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네, 뭐 전립선 비대증 뭐 수술은 보통은 이제 어떤 재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 혹시 이제 재발이 나타났다 뭐 했을 때 리줌은 굉장히 뭐 손쉽게 어떠한 뭐 시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리줌은 한 번 시행 이후에
만약에 그 효과가 좀 부족하거나 혹은 뭐 전립선 조직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술을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리줌을 하고 나서 뭐 다른 치료 방법을 또 선택해서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로리프트와 이제 리줌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전립선 결찰사를 이용해 가지고 전립선 요도를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전립선 조직을 뭐 위축시키거나 절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전립선 크기를 뭐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는 이제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전립선의 어떤 증식을 뭐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그런 이제 효과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 전립선의 양옆을 이렇게 전립선 결찰사를 통해서 넓혀주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전립선의 중앙옆, 메디안 로브라고 하는 중앙엽이 발달해 있는 그러한 이제 환자들에서는 이 유로리프트만 가지고는 완벽한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양엽은 물론이고 중앙엽의 비대 역시 이 수증기 기화수를 통해서 전립선 어떤 증식된 전립선 조직을 위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유로리프트보다는 조금 더 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리줌 치료를 하고 나서는 전립선 크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대한 40%까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